네, 안녕하세요. 명인대리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올 여름 상당히 더웠죠.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운 가운데에서 주식시장은 사실은 찌글찌글했어요.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찬바람 나고 그러면은 주가에 어떤 반전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장은 뭐 그다지 힘이 없었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2,900포인트까지 빠지는 약세의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쏘세요 하면은 그 쏘세요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시장은 이제부터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세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요. 여러분들이 여름 구간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들어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는요. 11월, 12월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 이제 주로 보는 것이요. 시장 주변에 있는 상황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요. 시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세 변화 이걸 가지고서 저는 시장을 주로 봅니다. 먹을 게 있냐 없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먹을 게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뭐 주가가 안 좋은 날에도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뭐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뭐 올라가는 종목이 없겠습니까? 많은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요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샀는데 빨리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보면 올라가 있는 장. 그런 장이 결국은 수익을 내는 장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세의 전반적인 흐름의 변화들을 보면은요, 이제 수익이 나는 장이에요.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단타 매매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는 조금 끌고 나가세요. 사실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황을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주로 여름 구간에서 최근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쪽에서는 조금 현금은 좀 비축을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부 종목들을 가지고서 단기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들이라든지 시세의 흐름들이 선순환의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순환의 흐름이라는 것은 사실 종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세들이 종목이라는 것은 시세의 흐름이 계속 연속성을 보여줘야 돼요. 연속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연속성을 보이지 않는 흐름이 연출돼 버리면은 그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할 때만 때문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요. 종목들의 흐름이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터닝이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종목들도 좀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지금은 무조건 주워 담으면은 한 달, 두 달 후에 최소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디글디글해요. 갑자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최근의 흐름 속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이 확인되는 국면이다. 1차 저점이 확인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확인해 왔던 그런 흐름 속에서 변화되는 과정을 주목하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종목들의 흐름 변화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그동안에 이제 여름 동안에 좀 손실을 보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부터는 조금 중장타를 노리려고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이제 단타 매매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조금 똘똘한 애들 사놓고서 묻어두고 가세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시장의 구조로 변화됐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냥 단순히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시장의 흐름은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것이 그 전에는 말입니다. 이 보시면은 요 자리, 요게 이제 300일 이동평균선 자리잖아요. 요 300일 이동평균선 자리가 사실은 그냥 뭐 시장에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장이라기보다는 이 국면 속에서는요.
매수 에너지가 사실 없었어요. 그죠? 매수 에너지가 없는 가운데에서 이제 시장은 뭡니까? 이제 뭐 테이퍼링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보이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시장이 매도 압력이 가세되는 가운데에서 뭡니까? 가장 이제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 이제 저점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를 뭘로 말씀드렸냐면은 신용융자 잔고의 감소를 주목을 해라. 신용융자 잔고가 클라이막스 국면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시장은 자연스러운 저점을 찍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합주가지수 기준 300일선 2,900포인트거든요. 300일선과 더불어서 시장은 뭡니까? 이번에 그 신용융자 잔고도 잔고 기준으로 한 22조 정도까지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서 시장은 이제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나온 가운데 저점을 찍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점을 찍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 잔고가 털릴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신용에 이제 막 물려있는 분들의 경우가 어떤 호가를 보고서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서는데 지난주까지의 흐름은 그 돌아서는 과정 속에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용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주가가 너무 비이성적으로 빠졌을 때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가 그리고 반등 그걸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뭡니까 수준까지는 오죠. 그런데 기술적 반등에서 이제 시장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추세 전환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주가 막 밀릴 때 바닥을 예측하지 말고 확인해라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막 밀려요. 그죠? 막 밀리는데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저점이다. 전문가들 보면은 뭐 이제 저점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밀려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은 이 국면은 뭐예요? 예측의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저점을 예측하는 국면이 되는 거고 확인의 국면. 그러니까 주식은 저점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자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가격대와 이 가격대가 같은 가격이지만은 이 가격대는 뭐냐? 저점이 확인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는 여기서 이제 계속 뭡니까 배팅을 하다 보면은 막 물리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수들의 경우는 뭐예요? 이 지점에서는 이제 시장은 저점을 찍었다, 저점이 확인됐다로 이제 보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떤 시장 대응의 전략이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의 흐름이 그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국면 속에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투자 마인드를 바꾸자. 그러니까 단기 마인드에서 지금은 조금 큰 마인드 그리고 수익을 좀 줍는 마인드로 좀 바꾸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 시장의 흐름이 트렌드가 변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 종합주가지수 흐름 안에서 어떤 변화의 흐름이 또 나타나냐면 구체적으로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종목의 변화가 바닥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릴 종목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지금. 왜? 제가 볼 때는 다 주스면은요, 이 방송, 자,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10월 말인데, 이 방송 딱 듣고서 한 달 후, 두 달 후 보세요.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한참 위에 가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바닥을 찍고 물량이 소화가 돼버리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시장은 자연스럽게 시대는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그 흐름을 그럼 좀 더 뭐 단순하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을 이루고 있는 요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수급 구조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저점 형성될 때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털리는 과정에서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나왔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수급의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원달러 환율의 변화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막 이제 조정 보일 때 반면에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1,195원, 막 1,200원대까지 막 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 구간 속에서 보세요. 이제 이게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8천 끼고서 안 사고, 그죠?
그냥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결국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의 그 관점은 결국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주식의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뭐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빠져요. 왜? 삼성전자라는 기업, SK 하이닉스라는 기업 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수급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포지션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가장 펀드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원달러 환율의 어떤 추이가 달러와 강세 흐름이 약간 꺾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환경 속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의 변화 흐름 속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뭡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의 흐름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뭡니까? 시장 주변에서 나타나는 수급 구조,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포지션이 상당히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제 신용 잔고가 특히 이제 막 털리는 과정 속에서 신용이 바닥을 찍고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주가가 반등을 보이면서 또 가장 빠르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신용융자 잔고예요.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최근의 흐름에서는 또 보면은요.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신용융자 잔고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팔 만큼 다 팔았고 시장의 어떤 그 수급의 구조가 새롭게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흐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수급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책으로 주식을 배우면은 이런 시장의 변화 흐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실전적인 경험이라든지 실전의 흐름을 통해서 주식을 경험을 오랫동안 해보면은 수급의 변화 흐름과 더불어서 뭐냐면 가격의 메리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막 빠지고 뭐 대형주 빠지고 막 이럴 때 뭐 특히 이제 오늘 올라갔던 지난주에 제가 조선주들의 경우는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꿈틀대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 팔 만큼 판 상황에서 기업의 흐름이 변화됐다라기보다는 수급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 포인트는 결국 뭐냐? 가격 메리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 감소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이 막 그냥 쉽게 빠졌던 주식들이 이제 신용융자 잔고 감소 국민이 진정이 되게 되니까 당연히 뭐가 발생되겠습니까? 가격 메리트가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릴 때는요. 싸다라는 관점이 있어도 심리적으로 그 싸다라는 관점을 이 소수의 사람들만 그냥 과감하게 배팅을 하고 그냥 한번 승부를 거는 것이지 대다수 투자자들의 경우는 그 가격이 싸다라는 부분 속에서 배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소수의 혁신적인 사람들이 먼저 막 바닥권에서 과감한 배팅을 하고 이제는 터닝이 되는 과정 속에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 되겠네. 라는 매수 심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원인은 결국은 가격 메리트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격에 대한 어떤 생각과 지금 가격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주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100원이라는 가격과 여기서 얘기하는 100원이라는 가격은 사실 우리가 실전에서는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100원이라는 것은요. 막 빠지는 과정 속에서의 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하니까 여기서는 막 과감하게 배팅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는 100원이라는 가격은요. 이제 시세가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네.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네. 이런 흐름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가격 메리트가 이제 시세의 어떤 그런 그 동력이 되는 것이고 시세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시장 주변의 환경이 이런 식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걸 여러분께서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세의 흐름들은 뭐냐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어떤 업종별 움직임보다는요. 지금은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 과대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낙폭 과대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다. 오늘까지 조선주들의 올라가는 배경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오늘 재밌는 영상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최근의 시세 흐름 속에서 먼저 올라갔던 애들은 지금 빠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뒤풀이 파동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바톤을 넘겨받고 2차 전지에서 바톤을 넘겨받는 종목은 가장 대표적인 게 게임 섹터. 지난주에 제가 명인대회복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게임 섹터고 그다음에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가 저점에서 형성되는 종목들인데 그 대부분 종목들이 어떤 현상을 벌이고 있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흐름을.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중기적으로 조정 완료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점진적인 어떤 시세 회복 형성 국면으로 지금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주어 담기만 하면은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종목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는 또 물반 고기반이에요.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마인드 바꿔도 늦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보시면은 이제 종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또 점검을 해보잔 말이에요. 종목을 점검을 해보면은 먼저 이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바닥을 찍은 징후에서 먼저 대형주들이 다시는 움직여줘야 돼요. 받침을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 이제 저점에서 보시면은요. 이제 이 만도 같은 종목들의 경우가 10월 7일 날 저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과 유사하게 저점을 찍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에요. 먼저 저점 찍거나 그러니까 가장 이제 지금 선도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만도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번 고점 라인에서 먼저 조정이 들어왔던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만도를 기준으로 놓고 만도는 올 1월 달에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조정 보였던 종목이 계속 조정 보였다가 지금 이제 머리를 쳐들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이 한 일주일 동안 쉬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그 투자 패턴을 좀 길게 가져가자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는 묻어놓고 가져가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야? 추세가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화를 좀 확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현대위아 오늘 지금 87,000원이죠. 이거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설명드릴 때 9만 원 이상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모비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이제 차트를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차트를 하나하나 계속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대차, 그죠? 기아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만도를 지금 선두로 해서 얘네들이 이제 줄 세워서 오리가 이제 뒤뚱뒤뚱 엄마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시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넣고 사세요. 사시면 제가 볼 때는 10% 이상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대형주 쪽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지금 삼성 SDI인데 보시면은 이제 추세들이 다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들이. 그죠?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찍고서 터닝하고 이런 애들의 경우는요. 결국은 어쨌든 간에 한 달, 두 달 후에는요. 10% 20% 최소 이상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이런 변화 흐름. 그리고 이제 뭡니까? 뭐 지난주 사실 여러분들 지난주 방송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주들의 경우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지난주에 조선주들의 경우가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요일 날 가령 대우조선, 한국조선 같은 경우가 96,000원, 7,000원대였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이제 잡아야 된다. 그죠?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다른 대형주들의 경우는 움직였어요. 근데 얘가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얘가 한 주 지나니까 지난주 뭡니까? 96,000원 했던 애가 100,000원, 4,000원대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뭘 보이고 있어요? 이 추세 저항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뚫어내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뭡니까? 현대미포조선을 지금 필두로 해서 보시면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먼저 요 추세 라인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뚫어냈단 말이에요. 거래량 터지면서. 이거는 뭡니까? 이제 나 갈 거야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이 뭡니까?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얘네들 올라갔다가 조정 보이고 올라갔다가 조정 보이면서 올라갈 거예요.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눌림목 들어올 때는 잘 잡아주세요. 순서대로는 현대비포 1등, 한국조선 2등,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게임주는 이거는 지금 이제 시세 흐름 속에서는 단기형이에요. 단기형인데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은 그 2차 전지라든지 그러니까 시장은 두 개의 리그가 공존해요. 하나는 대형주에서 형성되는 리그 하나하고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는 좀 나오셔야 돼요. 왜? 이제 너무 시세들이 분산됐거든요. 나홀로 이제 이전에는 2차 전지가 나홀로 갔었잖아요. 이제는 막 그게 가세가 돼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시세 탄력에 힘이 붙일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뭐냐?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죠? 이거 위메이드 지난주 말씀 다 드렸잖아요. 지난주 우리 명인들의 복귀에서 위메이드 맥스 그다음에 네오이즈 헬딩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한 종목 딱 게임주 찝어서 퍼러비스 이런 회사는 기가 막히게 좋은 회사다. 그죠? 그 퍼러비스 같은 경우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죠? 수요일 날 이날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1만 원대 10%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로열티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게임주 쪽에서는 퍼러비스 분명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추세를 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시세가 터지는 흐름인데 그 흐름들, 그 다음에 뭐 넵튠 같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게임 주주에서도요 선발로 나가는 애들이 지금 앞에서 얘기를 했던 종목들이 뭐 위메이드 맥스, 뭐 네오이즈 홀딩스, 퍼러비스까지가 일단 1차적인 선발주인데 2차 선발주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넵튠이라든지 컴투스라든지 엔게임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일단 일정 정도 앞선 형님들이 먼저 시를 뽑아줬기 때문에 얘네들도 일정 정도 시세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 흐름. 그 다음에 제가 종목들이 디글디글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이제 IT 소부장도 움직여요. IT 소부장 움직이는데 거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뭐예요? 먼저 이제 OLED 쪽에서 보면은요. LOT 베큐um.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시면은요. 이제 차트를 좀 크게 잡아줘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형주 섹터와 비슷하게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라든지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죠? 미래 컴퍼니라든지 이런 것들, 미래 컴퍼니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시세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5G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시세들이 이제 저점을 찍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HFR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또 막 나한테 오늘 또 좋았던 주식이 나한테는 또 막 안 좋고 그렇게 돼요. 시대가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5G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바닥 찍었어요. 이거 대바닥 찍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 흐름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바닥을 찍었던 애들 같은 경우가 뭡니까?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언택트 3인방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항공이라든지 항공역이라든지 뭐 호텔 이런 것들도 좋지만은 결국은 그동안에 안 움직였던 애들 쪽에서 보자라고 했을 때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는 이런 것들도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끝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디프리 파동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먹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 항상 보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꼭 남들 다 먹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끄트머리 자꾸 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새롭게 지금 태어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쪽으로 빨리빨리 시선을 좀 이제 이동을 하세요. 가령 강한 쪽에서 이왕 하려면 아직 지금은 2차 전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게임주가 좀 유리하다라는 부분.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중기적인 1차 저점 확인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점 형성됐어요. 이제는 조정시마다 저가 매수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측면 속에서는 추세 전환의 초기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11월 달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먹는 장이 옵니다. 본격적으로. 조정시마다 사시란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는 거예요. 사실 조정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박스권의 흐름, 큰 틀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유효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058포인트가 33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33선 돌파를 시키고 있잖아요. 종목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돌파시키는 거예요. 그 흐름에 같이 따라간다. 거기에 이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종목이요.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는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갑니다. 예, 그래서 계속 주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낙폭 종목들의 이제 시세가 지금 점차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그거는 지수의 흐름 이면에 이제 시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 제가 이제 막 나열을 해드렸던 추세 전환되고 있는 초기형 종목군들 아무거나 주워 담으세요. 그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갖고 있던 현금 아끼지 마시고 조정시마다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가자. 네, 그렇게 포인트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공개 방송이라든지 뭐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한 종목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남은 한 2개월 동안 좀 수익 내는데 집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